자,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앞쪽에도 얘기를 드렸고요. 자, 눌려지는 쪽에서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자, 앞선에서 지금 막아 세워버리고 지금 바로 되돌리는 흐름들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네이버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했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하고 일치하는 흐름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네이버 저 앞쪽에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네이버 영업이익률 20%의 사상 최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회사가 이거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서브린 AI 쪽 이쪽에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쪽에서는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호재가 터졌다, 이거 잘 아시는 두나무 이슈입니다. 두나무 이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렇게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를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넷 기업 쪽 같은 경우가 한계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쇼핑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쪽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게 자, 중국 애들, 쟤들이 이제 쭉, 테무, 알리, 이제 이런 애들이 공습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원래 성장에서 추가 성장의 한계가 있는 네이버의 경우에 쇼핑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깔아뭉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주가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요. 알리테무 공습 그거 나오기 전에 주가가 23만원 선이었어요. 23만원이 있던 그 주가가 지금 15만원까지 깨져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 들어간 게 조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눌려 들어왔다가 자, 요번에 이제 넘어 들어가는 거죠. 요거 이제 코인 이슈 이거 가지고 올라 들어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올라 들어가고 여기들 같은 경우 이제 진짜 호재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는, 그래서 결국에 이 기관들 같은 경우나 여기서 트집 잡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장성의 한계 부분을 얘기를 들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꼬투리 잡은 종목이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몇 개 종목이 더 있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실적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저가 내려가 버렸던 시프트업, 그 다음에 클래프톤, NC소프트나 펄어비스나 데브시스터즈나 이 기관들이 선호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 작품 업데이트 한 것만 가지고도 레포트가 10개씩 쏟아져 나오면서 매수 추천이 나오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그 끝나면 어떡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배그가 끝나면 어떡할 거냐? 그런 소리 치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그 빼면 뭐 있냐 하죠. 배그 빼면 뭐 있냐? 배그 끝나면 어떡할 거냐? 배그 빼면 뭐 있냐? 그래서 결국에 성장 부분에다가 투자를 했죠. 투자를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 돈 썼다고요. 그거만큼 회사를 다른 회사를 인수를 했어. WK 같은 경우죠. 인수를 했어. 그 인수를 했더니 인수하는데 돈 나갔다 그래가지고 또 까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자체로는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성장 모멘텀 자체가 이 네이버의 현재 PR은 네이버 역사상 가장 낮은 PR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어떤 강력한 자극적인 맛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신성장력이라는 네이버는 AI 분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 기업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부분 독자적인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쪽에서 이제 다른 쪽의 나라에 들어가는 쪽하고는 좀 궤적이 조금 달라요. 네이버가 가는 게 길이. 그래서 뭐 지금 이 오픈 AI와는 챗 GPT와 같은 이런 쪽의 이유가 조금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도 현재까지 뭐 그렇게 크게 돈을 내는 부분이 없고,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워낙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자, 네이버 혁신센터장 같은 경우가 정부의 발탁이 되기도 했고요. 자, 다 필요 없고요. 결국에 이렇게 좋은 부분을 고유 다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PR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던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 들어왔어도 성장성 부족이래. 그럼 도대체 성장성이 얼마나 돼야 되는 겁니까? 얘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러면? 우리 기관들을 만족시켜 주려면 도대체 성장을 얼마나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 맘에도 현기차 같은 경우도 그랬죠? 5년 동안 내리피컷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라는 성장성을 채워 넣는데 이 두나무와의 결합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더 강한 건 없다. 그래서 진짜 호재가 터졌고 눌리면 다시 받는다라고 하는 쪽에서 다 눌리지도 않고 바로 지금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슈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가는 것도 다 그 내용일 거예요. 전부 다. 자, 전부 그 내용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갔다가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네이버 쪽에서 지금 그렇게 크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AI만 가지고 붙는다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AI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자, 쭉 더 들어가세요. 밸류 저평가 해소 기대. 앞에 얘기 드렸던 겁니다. 현재의 네이버 주가는 역사적 밴드 맨 아래 최하단입니다. 역사적 밴드.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은 것 자체도 직전에 잡혔던 30만원 저게 목표가가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보다 더 훨씬 더 위쪽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평균 네이버의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만 간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여기서 50%는 더 올려 들어가야 돼요. 50%는 그래서 주가가 네이버의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만 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40만 원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저평가 해소 기대. 그래서 한국증권에서 중장기 성장성 대신증권에서 다 똑같은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두나무의 편입 자체가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서로 윈윈인 게임이다 그랬잖아요. 네이버는 모자라는 성장성을 보강하고 두나무의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를 통한 우회 상장 기대가 있고 그래서 양쪽에 다 윈윈이라고 했죠. 두나무는 아직까지 이쪽에 뭐 좀 이 정식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경우는 이 네이버가 계속해서 이거 바꿔 들어가야 돼요. 본업 성장세는 두나 실적이 계속해서 신고가 나고 있는데도 계속 두나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알리템과 들어와서 네이버 쇼핑이 망할 것이다. 망하기는커녕 실적이 더 나왔어요. 이렇게 더 나왔죠. 알리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TMF 같은 애들이 자빠져버리면서 그 몫을 잡아 뽑아올려 버려서 TMF 자빠진 데서 수혜를 가장 누가 많이 입느냐? G마켓의 수혜를 입는 게 아니고 쿠팡 그리고 네이버 쇼핑 이 둘이 그걸 싹 쓸어서 그 목까지 쫙 빨아 들어간다. 이게 수치상으로 이미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죠. 그 다음에 다시 10% 넘는 성장이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5천원에서 1조 9천원까지 30%가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다시 10%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10% 수준 가지고도 난리를 쳐. 그러면 얘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 그렇게 샀던 종목들, 걔들은 다 10% 이상의 성장성이 나오는 종목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성장이 본업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 본업의 성장이 언제 둔화된다는 거야? 나 죽을 때 언젠가는 둔화될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까? 언젠가는 둔화가 될 것이다. 영업이익은 6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거요. 앞에 쭉 얘기 드린 거예요. 이거 밸류 저평가 해소 기대. 네이버에 모자랐던 그 성장 한계, 이거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전부 돌대가리 새끼들만 있어가지고 본업 쪽에서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LG생금 같은 놈들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선명하게 본업에서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국 브랜드 리뉴얼 이런 것만 하는 아니잖아요. 그거. 최근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헬스케어의 마켓 컬리에다가 AI 강화에다가 두나무에다가 두나무 말고도 원래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실적 개선 기대 나오고요. 계속해서 지금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본업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얘는 지금 계속해서 명확하게 팩트를 보자 이거지. 계속해서 얘들이
증권사들이 본업에서 한계가 성장이 외형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이미 저 앞에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기차를 5년 전서부터 이걸 5년 전서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현기차를 픽아웃이라고 우겨왔잖아요. 5년 전서부터 픽아웃 언젠가는 픽아웃.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모두 죽는다. 니들도 그냥 빨리 뒤지지 그랬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픽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관세 때문에 진짜 픽아웃이 걸렸죠. 진짜 픽아웃까지 오는 동안에 5년이 걸렸습니다. 5년간 내리 픽컷이라는 거야. 이거 언젠가는 픽컷 나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야, 똑같은 얘기를 이 네이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앞쪽에서부터 지금 3년, 4년째 계속해서 네이버의 본업 성장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외형 성장 한계라며. 아니, 외형 성장 한계라고 분명히 그렇게 지금 4년, 2021년도부터니까요. 지금 4년간 외형 성장 한계, 본업 한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어딜 봐가지고 본업 성장의 한계야. 여기 어디에 한계가 있냐고. 이게 매출 성장 한계, 본업 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 한계가 있어? 2020년도에 매출 5조였고요. 올해 매출이 12조가입니다. 2021년도에 6조 8천억이었고요. 내년에 13조고요. 2배죠. 5년 동안 2배가 올랐어. 5년 동안 매출이 2배가 오른 회사를 지금 본업 성장 한계라고 지금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계속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얘기가 바뀔 거고요. 이걸 빠른 속도로 이 뷰를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이 내용 재료라는 얘기예요. 기관들이 환장해 하지 않는 모멘텀의 등장이죠. 모멘텀의 등장. 그래서 이 수급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만 이거 팔아도요. 이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받아서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 주가가 올라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개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 들은 것처럼 자, 이 네이버의 경우는 이제 이 뷰를 꺾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꺾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헛소리 뻘소리 하면서 주가 누르고 들어오면 밑에서 받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앞쪽에서 이제 여기를 제시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쪽으로는 안 오죠. 한 칸 더 올려야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여기도 그대로 두고요. 밀려 내려오면 당연히 그냥 추가로 더 받는 선으로 자,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요 블럭에서 일단 이건 따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자, 외국인들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쪽으로 따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방향을 돌려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럼 위로도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즉 개인이 팔아치워버리고 기관 계속 늘리고 외국인들도 커버돼서 숏 커버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따라 들어가시고요. 현재 이구주 상황으로 있다라면 그걸 굳이 위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자, 위쪽 라인에 지금 위쪽에 곧 요 들어가면 다시 또 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밀려 내려오면 받는다, 받고 간다, 받고 묻어두겠다라고 하는 형태. 요거 가지고 지금 단타 치는 거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이버 같은 종목 가지고 단타 치기로 드는 거는 올리지 않아요. 단타 종목이 할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반도체 같은 거 뭘 골라도 네이버보다는 많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단타 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싸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눌려져 들어갈 때 사서 묻어두고 가져가셔서 크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전형적인 중장기 투자자 몫이었던 종목이고요. 지금의 경우도 네이버는 중장기 투자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단타, 스윙 이런 거 짧은 한 달 이내의 게임 네이버는 최소 한 달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 이상 가져가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면 네이버 하는 거는 이 종목을 다룬 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더 빠르게 이익을 나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르고에 들어와서 도움 받으시면 돼요. 자, 오르고에 있는 24명의 전문가, 코인이 2명, 주식이 22명. 자, 저 22명의 전문가들이 전부 특기 분야 다 다르고 접근 방식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모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볼 것 같다라고 하면 전문가 24명씩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올릭스, D&D 파마텍, 팝트론 같은 비만주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이닉스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밑에 있는 1세대 라인 종목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저 후발로 치고 나오고 있는 반도체 후발주형을 노리는 분들도 있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구분만 잘 해서 주시고 그 흐름만 잘 따라가시면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상승을 예고했고 추석 직후에 여러